만약 당신이 만년 후의 미래로 시간 여행을 한다면 우리 지구는 어떤 모습일까요? 표면이 화산으로 뒤덮여 있을까요? 아니면 꽁꽁 얼어붙어 있을까요? 만약 더 먼 미래로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100만 년 후의 미래 말입니다. 모든 바다가 증발해 버릴까요? 아니면 거대한 물의 세계가 될까요? 그럼 이제 10억 년 후의 미래로 가봅시다. 인류는 어떤 모습일까요? 아니면 은하계의 다른 곳에 정착했을까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10억 년 후의 미래로 시간 여행을 한다면 말이죠. 현실을 직시해 봅시다. 당신을 반겨줄 누군가가 있을 가능성은 10억 년 후의 미래로 시간 여행을 했을 때 말입니다. 아주 희박합니다. 인류가 직면한 몇 가지 실존적인 위협들이 있는데 10억 년 후에도 살아남으려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인류가 얼마나 처절하게 싸워야 했는지를요. 전 세계적인 유행병에서 겨우 살아남기 위해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할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요? 기후 변화의 위협, 인구 과잉, 전 세계적인 핵전쟁, 소행성과 해성 충돌, 서서히 다가오는 빙하기, 그리고 점점 뜨거워지는 태양을 말입니다. 미래를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우리는 곧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밀레니엄 버그라고 불리는 것이죠. 서기 만년이 되면 서기 연도를 코딩하는 소프트웨어가 4자리 숫자 이상의 날짜를 인식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예전에 있었던 사건을 떠올리게 할 것입니다. 과거의 Y2K 사태 말입니다.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일이죠. 희망컨대 이번에는 그때만큼 당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인 면을 보자면 만년 후에는 사람들 사이의 유전적이고 특징적인 차이가 더 이상 지역적인 특성을 띠지 않게 될 것입니다. 피부색이나 머리카락 색 같은 특징들이 전 세계에 고르게 분포될 것입니다. 아마도 그것이 우리 모두를 다시 화합하게 만들어줄지도 모릅니다. 자, 저와 함께 상상할 수 없는 시간으로 여행을 떠나보시죠. 인간의 뇌로는 도저히 가늠조차 할 수 없이 아득히 먼 미래로 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만 년 후의 세상입니다. 그곳은 시간의 심연이 너무나도 깊어 모든 제국과 모든 위대한 건축물들과 오늘날 우리가 나누는 모든 사랑과 증오의 말들마저 전부 흔적도 없이 지워지고 오직 이름 모를 먼지로만 남게 되는 곳입니다. 이 차갑게 식어버린 미래에서 인류의 후손들은 더 이상 조상들의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토록 정교했던 언어의 보물창고 전체가 우리가 피땀 흘려 쌓아 올린 그 모든 것들이 불멸의 시구절부터 양자물리학 방정식에 이르기까지 전부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 대신 그들은 폐허가 된 잔에 같은 언어로 소통합니다. 아주 원시적인 소통 암호만으로 말입니다. 거기에는 고작해야 우리가 쓰던 어휘의 단 1%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여기서 등골이 서늘해지는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도대체 어떤 끔찍한 대재앙이 인류로 하여금 지식의 99%를 내다버리게 만든 것일까요? 오직 살아남겠다는 생존권 하나와 맞바꾸기 위해서 말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역사나 예술, 꿈, 희망 같은 단어들이 영원히 허공 속으로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가장 끔찍한 침묵은 별과 별 사이의 텅 빈 우주 공간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후손들이 두 번 다시 입 밖으로 낼 수 없게 된 그 말들에서 비롯됩니다. 자, 여정을 계속해봅시다. 시간의 심연을 관통하여 이번에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어느 한 지점에 멈춰 서겠습니다. 미래로 5만 년을 훌쩍 뛰어넘은 곳입니다. 아스라이 남겨진 따뜻했던 푸른 행성의 희미한 기억마저 뒤로 한 채 이제 지구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새로운 빙하기 앞에 무릎을 꿇고 맙니다. 수 킬로미터 두께의 거대한 얼음 방패들이 양극에서부터 천천히 기어 내려오며 그 경로에 있는 모든 것을 짓부수고 우리의 위대한 도시들은 만약 아직 남아있다고 해도 이제는 그저 뼈대만 남은 새하얀 세상 아래 파묻힌 콘크리트일 뿐입니다. 절대적인 침묵 속에 이 얼어붙은 종말의 풍경 속에서는 가장 웅장한 대자연의 경이로움조차도 시간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자연의 힘을 보여주는 영원한 상징인 나이아가라 폭포도 수천 년 동안 맹렬하게 포효한 끝에 마침내 닳고 닳아 메말라 버렸습니다. 그 웅장한 울음소리도 멎어버렸고 이리 호의 고요함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소름 돋게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파멸의 한가운데서 미세하지만 섬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구의 하루가 이제 정확히 1초 더 길어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뻐하기엔 이릅니다. 늘어난 그 1초는 결코 선물이 아니니까요. 그것은 아주 불길한 경고입니다. 우리 행성 자체가 느려지고 있다는, 지구의 숨결이 비정상적으로 길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과연 완전히 지쳐버렸다는 신호일까요? 마지막 남은 째깍거림일까요? 훨씬 더 끔찍한 무언가가 시작되기 전에. 그리고 이제 시간은 25만 년 후의 미래로 향합니다. 로이히 화산이 수면 위로 솟아올라 하와이의 새로운 섬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아주 높은 확률로 지름이 1km가 넘는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말이죠. 그때 생겨나는 충돌구는 그 너비가 무려 400km에 달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전 지구적인 대화재가 발생하고
공기는 도저히 숨을 쉴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다려볼 만한 미래가 하나 있긴 하네요. 그리고 혹시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면 초대형 화산 폭발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또 다른 폭발로 3200세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화산재를 뿜어낼 것입니다. 그것이 만들어낼 엄청난 양의 용암은 75%의 면적을 채울 만큼 방대합니다. 바로 그랜드 캐니언의 면적 말입니다. 이는 토바 화산 폭발과 비슷합니다. 7만 년 전 인류를 거의 멸종시킬 뻔했던 사건이죠. 그리고 근처에 있는 별인 베텔게우스는 이 시기에 초신성으로 폭발하게 될 것이며 지구에서도 그 모습을 뚜렷하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한낮에도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200만 년 후의 미래로 가보겠습니다. 인류는 태양계 전역에 정착지를 건설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또한 다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서로 다른 행성에 거주하는 인류 집단이 점점 더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면 인류는 전혀 새로운 종으로 진화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들이 살아가는 특정 세계에 완벽히 적응하면서 말이죠. 동아프리카의 거대한 대륙판이 쪼개지면서 새로운 해양 분지를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5천만 년 후에는 아프리카 대륙이 유라시아 대륙과 충돌하면서 지중해는 완전히 닫히게 될 것이고 새롭게 형성된 거대한 산맥이 이 두 대륙 사이에 솟아오를 것입니다. 이 거대한 산맥에는 에베레스트 산보다 훨씬 더 높은 봉우리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우주 공간에서는 화성이 자신의 위성과 충돌하게 될 것이며 그 결과로 인해 화성도 토성과 같은 아름다운 고리를 갖게 될 것입니다. 자,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6천만 년 후의 미래로 곧장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이는 지질학적으로 엄청난 시간이며 영원과도 같은 억겁의 시간입니다. 그 아득한 미래에는 인류에 대한 기억조차 아주 희미한 흔적으로만 남게 될 것이며 어쩌면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한때 웅장함을 자랑했던 로키 산맥이 있던 곳을 보십시오. 한 대륙의 든든한 척추 역할을 했던 그 거대한 산맥은 이제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백만 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매서운 바람과 비 그리고 얼음에 의해 무자비하게 깎여나간 끝에 그 웅장했던 산맥은 완전히 평평해졌고 고운 모래와 먼지로 잘게 부서져 결국 드넓은 바다로 모두 쓸려가 버렸습니다. 행성의 거대한 흉터가 치유되었습니다. 그 존재의 모든 흔적을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역사상 가장 거대한 산맥 중 하나의 흔적을 말이죠. 그리고 태평양 한가운데 한때 눈부신 하와이 낙원의 섬들이 있던 곳은 이제 텅 빈 깊은 심연만이 남아 있습니다. 화산 열점이 이동했고 지각판이 그 오래된 섬들을 끌고 가 차가운 물에 무덤 깊은 곳으로 가라앉혔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당신이 알던 지구가 아닙니다. 완전히 낯선 행성이며 하나의 새로운 세상입니다. 무자비하게 스스로의 모습을 다시 빚어내고 있죠. 우리를 등골 서늘하게 만드는 질문은 지구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거대한 산맥이 지워지고 거대한 군도 전체가 바다에 가라앉을 수 있다면 과연 인류 문명의 흔적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1억 년 후의 미래는 어떨까요? 식슬루브 소행성과 유사한 거대한 소행성이 공룡을 완전히 멸종시켰던 그 재앙처럼 6,600만 년 전의 일처럼 말입니다. 다시 한번 지구와 충돌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 폭이 약 10km에 달하는 분화구를 만들겠죠. 2억 5천만 년 후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지구의 모든 대륙이 하나로 합쳐질 것입니다. 판게아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번에는 판게아 울티마라고 불릴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4억에서 5억 년이 지나면 판게아 울티마는 다시 쪼개질 테니까요. 그리고 이제 5억 년에서 6억 년 후의 미래로 가보겠습니다. 감마선 폭발이 지구에서 6,500 광년 이내의 거리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지구를 덮친다면 오존층을 심각하게 파괴하고 대멸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6억 년 후의 미래입니다. 달이 지구에서 너무 멀어져서 더 이상 개기 일식이 일어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태양의 밝기가 점점 강해지면서 지구의 온도를 높여 지각판의 이동을 멈추게 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를 것입니다. 8억 년 후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산화탄소 즉 CO2의 농도는 크게 감소할 것이며 광합성 과정은 더 이상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대기 중의 유리, 산소, O2와 오존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자취를 감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10억 년 후의 미래에는 태양의 밝기가 10% 증가하여 지구의 평균 온도는 섭씨 47도에 달할 것입니다. 우리의 대기는 마치 눅눅한 온실처럼 습해질 것이고 바닷물은 전부 증발하여 오직 물웅덩이들만이 양극지방에 남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타임머신을 타고 이곳에 도착한다면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합니다. 당신을 맞이할 이 지구라는 행성은 예전에 당신이 알던 그 행성의 모습과는 전혀 다를 테니까요. 인류는 이미 사라지고 없을 것이며 그저 다른 어느 머나먼 행성에서 최고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를 바랄 뿐이죠. 극심한 더위와 물 부족 그리고 공기 부족으로 인해 지구는 더 이상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곳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곳에 너무 오래 머물러서는 안 될 거예요. 그 대신 밖으로 나가 태양계의 다른 곳들을 둘러보는 편이 낫습니다. 어쩌면 그곳에서 인류의 흔적을 찾을지도 모르고 아니면 또 다른 지적 생명체를 만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건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